화작 21학년 거는 다음 주 원래는 안 내려고 했는데 내야 되겠더라고요. 왜요? 왜? 숙제를 왜 주시는 거예요? 숙제를 뭐라고? 왜 이거 주시냐고요? 화장. 아니 또 준다기보다 거기다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다 뭐 시험 대비를 해야 되는데. 시험 때문에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진도가 느려요? 진도도 열심히 잘 나가고 있고 문제가 없어요 전혀. 다른 과거 해야 돼서 밥 그거 이제 할 시간이 없는 뭔 재빠지는 소리야. 말이 안 나와 이렇게. 자, 우리 화작부터 한번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아니, 그러면 지금 해서 말하는 국어는 아예 숙제도 내주지 말라 이런 뜻입니까? 아니, 국어 공부할 시간이 없으라고. 안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숙제 내지 말아라. 실파 기린대로 가고 싶다. 거기 숙제가 훨씬 많을 텐데. 되겠다. 자, 35번의 답은 3번이고요. 빨리빨리 보놔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요. 코 아프겠지. 13. 많잖아. 오왔어. 자, 35번에다 3번이었고요. 36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기억을 보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한 발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보 전달이고 수업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학생들 수준에 맞는 정도의 어려운 단어를 쓴다든가 좀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요. 정보 전달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자료를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자료의 출처 같은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 문단에 첫 번째 줄을 보시면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국소비자원은 우리가 이제 소비자와 관련된 권위 있는 관계기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1번은 답이 아니에요. 잘못된 걸 골라야 되겠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네, 딱 보시면 도식화한 자료를 제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도식화한 내용이 없죠. 도식화가 뭔지 몰라서 그건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표라든가 이렇게 좀 그래프라든가 이게 눈에 보기 좋게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렇게 만드는 걸 도식화한 자료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37번에 답은 5번, 38번에 2, 레이스. 39번에 4, 레이스. 40번에 1번. 2번입니다. 안돼. 자, 보세요. 다목적실의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학생들의 갈등. 이 갈등이 40번에 나와 있는 보기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40번에 나와 있는 보기를 보시면은 학생들이 그것 때문에 싸우는 내용, 이런 내용은 보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권위의 배경으로 제시한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보기 1번을 보시면 학생에서 마련한 다목적실의 활용 방안에 대해 학생들의 동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라고 했을 때 두 번째 문단에 그중 90%에 이르는 학생들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1번은 맞습니다. 41번에 1번, 42번에 4번, 빨리 치고 잘했는데. 43번에 3, 44번에 1, 45번에 2번. 5번 아닙니까? 4번입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고 그랬는데요. 우선 3-1을 보시면 소비자가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를 알게 된 경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 어하! 이놈 새끼. 아니, 6개월을 지금 뭐 하는 거야? 화장 시점하고 있어요? 네, 화장 거의 끝났어요, 지금. 아니, 지금 화면을 왜 가려, 갑자기. 이거 공개로 해야 되는데 나중에 너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얼굴 팔릴 수 있어. 조심해. 니네들 이용해가지고 릴스를 만들 수 있다고, 이놈들아! 그러니까, 아핫! 46번이요. 지금 45번이죠. 화작에 46번이 어딨어요? 45번에 4번이 답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3-1을 활용해서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잘 들어야 돼요. 이 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3문단의 내용. 3문단의 내용은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뒷받침한다는 것은 아예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보기 5번을 보시면 3-2를 활용해서 자율등록식품의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에 일단 표를 봤더니 인프라가 미흡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고요. 인력이 부족한 게 두 번째 이유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사람들이 많이 적용을 시킬 것 같네요. 5번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왜 늦게 와가지고 답을 불러달라는 거죠? 내가 불쌍하니까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빨리빨리 채점하세요. 3, 5, 5, 2, 4, 2, 1, 4, 3, 1, 4. 두 개. 자, 이번에는 인문예술 4번으로 가시겠습니다. 인문예술 4강을 보시면 내용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많지가 않아요. 오호, 지금 선생님께 답을 뭐죠? 뭐 하는 거야 임마? 뭐야, 지금 수업 방해하는 거야? 부대파? 응? 뭐야 넌 내일 원장님 상담이야. 우리 항상 정리한 설명드릴 게 많지가 않아요. 일단 1번의 답은 1번, 잠깐만 2번의 답 3번, 3번에 5번, 루이스 4번을 일단 넘어갈게요. 5번에 답 5번입니다. 자, 4번을 지금 틀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답을 보내준 사람 중에서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이 2명이 틀렸네요. 자, 아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70쪽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70조. 네, 70쪽의 본문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70쪽의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악원이 나왔어요. 네, 악원은 경쟁을 의미하는 말로 사전에 설정된 규칙을 지키는 가운데 자신의 의지를 반영하여 상대와 경쟁하는 형태의 놀이를 가리킵니다. 카이와는 악원이 승리에 명확한 가치를 두고 이런 거예요. 그 승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다음 줄을 보시면 나라고 되어 있는 오른쪽에 여기서로 시작을 하죠. 읽어보면 여기서 기회의 평등은 절대적인 평등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기회를 준다는 것이 똑같이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턴 방식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먼저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한 번씩 기회를 준다는 것이 똑같이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실시간 게임이 아닙니다. 자, 다음 문단으로 가세요. 다음 문단에 알레아 나왔습니다. 알레아. 알레아는 우연을 의미하는 말로 규칙이 있으나 놀이 참가자의 의지와 상관없는 운수나 요행, 운명에 결과를 맡기는 모든 놀이를 지칭합니다. 여러분, 네? 진짜로? 도박이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하스스톤 해봤어요? 아니요. 안 해봤어요. 그럼 클래시 로얄 해봤습니까? 해봤죠. 클래시 로얄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덱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덱을 이제 잘 짜가지고 이겼어. 그럼 보물 상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보물 상자가 나오는 게 내가 원하는 게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들은 나에 대한 보상은 맞지만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의지를 사용하고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카드가 나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다? 알레아다. 다음 줄을 보시면 놀이 참가자의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이 있어요. 놀이 참가자의 승리에 대한 의지나 그에 따른 능력 발휘는 놀이의 결과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카드가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레어, 희귀 이런 건 나오기 어렵죠. 자,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기억. 알레아에서의 기회 평등은 위험에 비례하여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뭘 많이 써, 보석을 많이 모아가지고 보석을 쏟아 부었어. 그러면 어느 정도 확률은 높겠죠. 또는 내가 굉장히 위험한 거를 한번 도박을 걸어서 좋은 게 나오거나 쪽박을 타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위험에 비례해서 보상을 제공하는 게 바로 알레아입니다. 세 번째, 미미크리 나왔죠? 미미크리란 흉내, 가장, 모방 표현의 뜻으로 가상의 공간에서 일시적으로 가상인물이 되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역할을 해내는 놀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버워치 해봤어요? 오버워치 보시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둠피스트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디바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럼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킨 바꿀 수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이 돼가지고 바꾸면서 어떤 만족감을 얻는 거잖아. 이게 바로 미미클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허구적 공간은 아론과 알레아에서와 같은 강제적인 규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재밌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4번 문제로 가시겠습니다. 보기 2번부터 볼게요. 보상 아이템이 임의로 주어진다는 점에서 000은 놀이 참가자의 의지가 개입될 수 없다는 일링크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일링크스는 지금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지금 의지가 개입될 수 없다는 보상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알레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답. 네, 2번이 답입니다. 일링크스는 결과가 아니라 진행과 관련된 그러니까 진행의 의지가 개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설명드린 게 뭐예요? 번지 점프를 하면 번지 점프가 진행되는 과정에 내 의지가 개입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게 일링크스고요. 보상으로 나오는 결과에 내 의지를 집어넣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어서 오세요. 이것이 바로 그 두 번째 알레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안 맞았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기 4번을 보는 사람이 있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네, 참가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레벨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000의 참가자에게는 아군의 참가자가 가져야 할 게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는 사실 설명드릴 게 없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레벨을 올릴 수 있으면 당연히 게임에 관심과 노력을 가져야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아무 노력 없이 솔직히 여러분 자동 전투를 하더라도 내가 자동 전투를 눌러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 다음에 레벨이 올라오면 그에 맞서 내가 또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동 전투 한다고 무조건 다 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게임을 왜 하냐? 눌러만 놓고 평생 안 해도 되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4번은 맞는 말이고 거기 5번 고른 사람들 있죠. 참가자가 자신의 아이템을 선택해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000은 미미크리와 같이 가상의 공간에서 게임 참가자 의지를 반영할 수 있다. 미미크리는 가상에서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4번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여기서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오늘 지금 화작이랑 독서랑 다 설명드렸어요. 질문 없습니까? 그리고 이미 그 선생님한테 답을 이제 보낸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다 맞았다는 걸 알 수 있게 답을 해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자기가 다 맞았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번 주는 영어로 보내드렸어요. 뭐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 말을 궁금하면 정말 다 봐주시면 돼요. 그럼 그 말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네. 접수 완료 이렇게 보내시겠습니다. 네, 접수 완료는 그냥 일반적으로 아닌데. 잘 받았다. 아, 이런 뜻이고 접수 완료, 확인 완료 또는 간단한 영어 있죠. received 1. 요 정도는 그냥 받았다. 약간 좀 느낌이 있어요. 아, 요거는 뭔가 좀 내가 다 맞은 게 아닐까라는 느낌이 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네. 접수 완료. 그러면 아, 내가 다 맞은 거구나. 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아,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두 학교가 시험 범위가 완전 똑같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비슷하게 들어가는 게 일단 중세국어 그리고 유자소전 이게 두 개가 다행히 다 들어가더라고요. 사실 여러분들 유자소전을 저번에 이제 수업을 하면서도 약간 불안했거든요. 아, 혹시 안 들어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둘 다 안 들어가면 사실 이거 너무 좀 체면이 안 서고 예상을 했는데 하나만 들어가도 조금 그럴 뻔했는데 다행히 두 학교가 다 들어간다고 해서 예측이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중세토랑 그 다음에 유자소전 이 부분 우리가 같이 들어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자잘하게 좀 다르긴 하죠. 이제 고청고는 이제 관동별도 다음 주도 들어갈 거고 상충곡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배운 적이 있지만 고청고 같은 경우는 관동별독이 워낙 길고 그리고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훑어는 볼 거예요. 이거는 뭐 저번에 배웠으니까 끝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서 그건 좀 어렵고 다시 한번 할 시간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자꾸 뒤돌아보지 말라고. 유진이가 제일 좋아요. 유진이 아파. 유진. 네 뒷모습만 좋아한대. 앞모습은 안 보고 싶대.
아니 이거 저기 공개하면 선생님 정도의 인플루언서는 이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본다니까 그러네. 얼굴 팔린다니까. 구독자 10몇 명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무슨 열 몇 명밖에 없어. 그 니 열 몇 명이 지금 베베라 있는데. 와. 40명이에요? 43명. 43명이야.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46명이시네요. 뭐라고요? 인스타 팔로우는 왜 얘기하죠? 46명. 네, 전 세계적으로 유튜버보다는 인스타 인플루언서로 불러주시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긴 하네요. 네, 조금 더 구독자가 팔로워가 많으니까요. 아니 이거 몰랐는데 나 구독도 안 했는데 야 구독을 안 해도 내게 뜨냐? 모르겠어요. 그것도 알고리즘이요. 그래? 아니 우리 학원에 다니는 그 이제 2학년 애가 있는데 걔는 내 구독 저기 팔로워가 아니거든? 백정환이라고 치면 나와요. 유튜브. 아니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내 거를 보고 싶어 검색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내 거를 봤대. 그래서 백정환 서경 거. 뭐.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우리 저번에 나눠드렸던 것 중에도 중세국어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중세국어를 오늘 완전히 마무리를 짓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 하고, 그 다음에 평가 문제집으로 중세국어 한번 이론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있는 거, 예를 들면 담화간섭 이런 거 한번 그냥 한번 훑어볼게요. 오래 안 걸리니까.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준아 이제 핸드폰 내려놔야지. 언제까지 할 거야? 자, 그럼 오늘도 열심히 중세국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국어는 좀 빨리 끝내놓고 나중에 문제도 풀어보고 하면서 정리해 나가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지겹고 재미없을 수 있는데요. 한번 해보도록 해. 이거 좀 받을 수 있어요? 패드를. 그래요? 그래요. 이거 약간 이면지라서 뒤에 뭐 그거는 우리 다 봤잖아요, 저번 시간에. 그거는 다 봐. 이게 뭐 하는 거야? 아니 그거는 다 했고, 난 이거 필요하다고 해서 준 것뿐이야. 그게 뭐예요? 그냥. 아니 우리 그때 프린트에서 딱 이거 하고 있었잖아. 이거 용기어천가 딱 끝났잖아요. 이것들아 저번에 나눠준 프린트에 있잖아. 문경처럼 끝났어. 이거? 잠깐만 너 안 갖고 왔어? 이거랑 이것만. 다 갖고 왔죠? 네. 동등이야. 다 있지? 이거 복수해야 되잖아. 안 되겠다. 비문 하나 더 써. 저는 화작이라서 비문학이 아니라. 그리고 요즘 비문학이라고 하지 않고 보통 독서라고 해요. 화상이 백정환 선생님 이 참새가 모래 목욕하는 거 본 사람 손 굉장히 대박이라고. 정확한 아니죠. 조회수 69회. 송민 씨 이거 네가 붙였냐? 그거 계속 경우에 붙었거든. 교문에 붙어 있는 거는 정민이가 붙였을 걸. 잠시만. 팔로우. 신중에 별로 밑에서 뭐 앉은 재민이 오랜만이구나. 이후 국어는 뭐지? 뭐 다른 거 언제 올라가는 거야? 4일. 4일 전이면 다른 거. 조회수 7회. 엄청 노리고요. 근데 조회수가 많이 없는데요? 뭐가요? 조회수 없음이 있어요. 없음. 아니 잘 봐. 요거는 제가 봐드릴게요. 제가. 아니 네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런 걸 이제 보면은 대체로 이제 공개를 하지 않은 경우가 아닐까요? 연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유튜브 영상보다 참새가 모래 목욕하는 게 더 대박이라는 건데 5,000명이 봤어요. 뭐 물론 5,600명 5,500명이 갖고 참새 먹을 거. 스님 올리신. 진짜? 봐봐. 쌤이 올리신 것 중에 5,500. 네, 뭐 그렇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선생님에게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눌렀네요. 난 그렇게 많이 볼 줄 몰랐는데 5,500명이 봤어. 이거 참 어쩌면 좋냐. 뭐 그런 거 있으십니까?
참새가 모래를 목욕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난 직접 봤다고. 네, 거기에다가 음악까지 너무 잘 넣은 것 같아요. 아,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네. 내 인생에 다시 그런 일이 올지 모르겠네. 그거를 일요일 아침에 올렸거든요. 한 3시간, 4시간을 계속 좋아요가 올리는 거야. 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진짜. 아, 이 맛에 인스타를 하는구나. 생각이 딱 들더라고. 자, 우리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용비어천가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용비어천가 2장과 125장 나와 있는데요. 2장을 보시면 불휘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 모음으로 끝난 것 다음에는 주격조사의 형태가 보이지 않는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 남간, 요거는 이제 나무가 형태 변화를 한 기역 복용어다. 요 정도 생각하시고, 곧 같은 경우에 지읒 받침을 쓰는 걸 봤더니 요거는 7종성, 다시 할게요. 8종성법이 적용되지 않은 거구나. 8종성이 적용됐으면 시옷으로 썼어야 되는 것을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지읒을 썼구나.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줄에 있는 내희라는 부분에서 히읗, 종성체현 있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125장의 맨 첫 줄에 있는 우휘, 여기도 히읗, 종성체현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첫 번째 줄 가운데 정도를 보시면 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과 다음 줄에 샤, 그리고 시,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또 샤, 이렇게 우리가 동그라미를 4개 친 것이 있습니다. 샨이 나오는 것과 시가 나오는 경우 일단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서 시가 기본 형태이지만 어떤 경우에 샤가 된다고 그랬죠? 뒤에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놈이 왔을 때는 샤로 형태를 바꾼다. 요건 좀 중요합니다. 이건 나온 적이 있으니까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줄에 그 다음 줄이 아니고 125장의 세 번째 줄 맨 끝에 더욱 구드실이 이다에서 실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형태고 리는 미래를 나타내는 지금 현대국의 개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는 옛 이응의 이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무슨 선어말 어미라고 그랬죠?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가 이때 당시에 있었다. 요거를 좀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다음 줄에 닝금하에서 하, 높임 혹격조사, 그리고 맨 마지막에 믿음이 입가에서 입 같은 경우는 뭐예요?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이긴 한데 의문형에 나타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라고 할 수 있는 345페이지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날씨가 따뜻한 편이죠? 안 그래요? 네. 오늘은 20도까지 올라가서 좀 덥더라고, 낮에. 그러게 오늘 조금 더웠습니다. 오늘 고청은 몇 시에 끝났어요? 4시 10분? 학교 안 갔어요? 갔죠. 니네는 뭐 빨리 끝나고 이런 거 없었어? 1시간 일찍 끝났어. 어? 1시간. 1시간 일찍 끝났는데 4시 10분에 끝났다고? 50분 일찍 끝났어. 그렇게 늦게 끝나고 원래? 그렇게 늦게 끝나? 4시 50분? 4시 50분? 그래도 늦게 끝나는구나. 고등학생들은 피곤하겠네. 피곤한 터지 마시고. 어? 피곤하니까 엎드려 뻗쳐나겠다고요? 뭐라고 한 거죠? 피곤하겠다 진짜. 아이고, 그런 의미에서 345죠. 자, 3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기를 읽고 국어의 역사성을 생각해보자. 스위스의 언어학자 소시르, 정말 유명한 언어학자입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언어학에서 이 보편 법칙을 벗어날 리가 없다라고 말했다. 즉 모든 단어는 변화하며 어휘 전체의 체계나 양상도 변화한다. 작은 시냇물들이 모여 강을 이루고 다시 강들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개별적인 단어 하나하나도 변화하며 이런 변화의 물결이 모여 어휘 전체의 체계나 양상도 변화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휘의 변화를 동의하는 것은 이에 대한 통시적 지식이 현대 국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다음의 예들을 바라보자. 어리둥절하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중세 때 15세기 때 어리다가 무슨 뜻이었다고요? 어리석다. 그 어리둥절이 거기서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리둥절이라는 것은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야? 어리둥절 한다는 것은 상황 파악을 못한다는 거죠. 어리석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에서 왔기 때문에 어리둥절이라는 말은 이런 전통성, 이런 데서 온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와,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뭐에 두 개 넣니? 누구니? 원장님이신가? 자, 네, 잘하셨습니다, 원장님. 네. 자, 우리가 조라는 곡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쌀이라는 것이 이제 결합이 되면 뭐라고 합니까? 이걸 조쌀이 아니라 좁쌀이라고 하죠. 왜 우리가 조라고 하고 쌀이라고 하는 게 두 개가 결합이 되는데 왜 비읍이 들어갔느냐 이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 다 나와 있는데요. 조라는 것과 쌀이 결합이 됐을 때 옛날에는 쌀을 저렇게 비읍 시옷으로 썼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저 비읍 시옷 같이 쓰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죠? 어두자음분. 쓰는 방식은 뭐라 그랬죠? 합용병서 방식으로 쓴 어두자음분입니다. 여러분들 합용병서로 쓰는 것은요 대체로 어떻게 읽었다고 생각을 해요? 된소리. 아니요, 된소리로 말하시면 안 돼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두 가지가 다 발음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세입니다. 두 가지 다 발음된 거예요. 좁쌀. 그래서 좁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좁쌀. 좁쌀. 그래서 지금의 좁쌀이 되었다. 그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조하고 쌀하고 결합했더니 조쌀이 결국에는 좁쌀 이렇게 써 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 다른 걸 보면은 그 중국인이 기록한 문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 자, 이 글자를 어떻게 발음을 했느냐? 한자로 이렇게 써 있어요. 보살. 이렇게 써 있다고. 네, 그러니까 저게 정확한 발음은 아니죠. 하지만 저런 식으로 발음을 흉내냈다는 얘기는 저게 비읍과 시옷이 둘 다 발음이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요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요 시옷 이런 거 있죠. 관동별동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끔 이게 나옵니다. 근데 저거는 시옷으로 시작하는 것은 원래가 그냥 된소리로 읽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 경우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시옷으로 시작하지 않고 다른 걸로 시작하는 것들은 일단 두 가지가 다 발음됐다고 보는 것이 가장 대세적인 관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쟤는 쌀, 얘는 꿈, 요런 식으로 읽는 것이 좀 대체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암, 히읗 플러스 닭은 암탉이 됐다는 거, 이런 거 뭐라고 한다고 했죠? 히읗 고경. 네, 좋습니다. 히읗 고경어라고도 하지만 히읗 종성체험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괄호 1번에 예시답을 보세요. 어리숙하다, 어리벙벙하다. 이런 게 바로 어리석다에서 왔다는 얘기죠. 휩쓸다도 마찬가지예요. 휘 플러스 비읍 시옷 아리다, 쌀다, 쓸다. 요게 결합해서 휘흡쓸다 이렇게 됐다. 살포기, 수탉 이런 것들이 다 히읗 종성체에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요 정도는 뭐 한번 가볍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다음 쪽으로 가시면 또 눈이 아픈 게 또 하나 나왔어요.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이 324쪽과 325쪽 이 두 쪽만 하면 더 이상 중세국어를 이렇게 자세히 하는 시간은 없을 겁니다. 자, 지금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뭐죠? 네, 괜찮아요? 누가 뭐 부딪히지 않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64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몇 세기냐? 16세기. 여러분, 세종어제 후미정음은 몇 세기죠? 15세기예요. 16세기니까 뭐 정확하진 않지만 100년 정도 지났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이 당시에 이제 어땠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방점이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있죠? 16세기에도 방점은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안 써도 돼요. 뭐 눈에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가부터 한번 읽어볼 건데요. 이 부분은 아주 자세하게는 안 할게요. 왜냐면 이거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비교하는 느낌만 받으시면 되겠는데,
현대어 풀이가 밑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같이 비교해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측의 가로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럼 내측이라는 것은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측. 여기서 내라는 것은 안내자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여자들은 안방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들과 관련된 규칙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측이라는 그 규칙에서 말하기를 무릇 자식 나 호매 라고 돼 있어요. 자, 나 호매 내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나호매라고 써있는 것은 현대 국어로 따지면 여기서 나으면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 나으면이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음의 정도로 해석을 할게요. 그럼 이제 내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일단은 지금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갔느냐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 지금 현대국어로 생각을 할게요. 현대국어에서 요런 거 뭐라고 하죠? 명사형 전성어미. 명사형 전성어미라고 하는 거죠. 즉 나타는 동사예요. 동사를 마치 명사인 것처럼 바꿔주는 애들이 명사형 전성어미입니다. 중세국어 때 전성어미, 명사형 전성어미는 뭐가 있다 그랬죠? 음과 음과 두 가지가 있죠? 왜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랬죠? 양성이냐 음성에 따라서 모음조화를 갖추기 위해서 양성이면 음성이면 이게 붙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어떤 게 붙었는지를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그 아이를 나타낼 기본형이 이렇게 어감 부분이 이렇게 되니까 이 다음에 명사형이 뭐가 붙어야 되겠어요? 양성이 붙어야 되니까 이게 붙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사가 붙어야 돼. 그 조사가 또 뭐가 붙어야 돼? 양성이 붙어야 되겠죠? 양성.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연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어적기가 돼야 하므로 나, 호, 매의 형태가 나온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여기서 모음조화가 잘 지켜졌고 그에 따라서 명사형 어미가 결정났다는 걸 다시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다시 한번 떠올려 봤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16세기도 크게 다르지 않았구나 라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어요. 자, 어렵지 않죠? 자, 자식을 낳음에 모든 어미와 다맛, 그 다맛의 뜻은 더불어 정도 그냥 쓰세요. 거기다가 다맛이라고 써있는 거에 더불어.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모든 어미와 더불어 가한 이에 밑에 현대 풀을 그냥 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릇 자식을 낳으면 여러 어미나 그 밖의 사람들 중에서 그냥 요 정도로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모든 어미와 다마 가한 이에 가레오데 가려서 반드시 그 어휘 크고, 자, 어휘 크고는 이제 너그럽고 요 정도로 다 써 있습니다. 자, 반드시 너그럽고 누그러우며 다섯 글자 메모하겠습니다. 여기는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누그럽다 현대국어에 너그럽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누그럽다에서 어감 부분이 여기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거 다음에 으며라는 게 붙을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어적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쓰여 있어야 돼요. 누그러우며 이렇게 쓰여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가 모음이고 여기도 모음이니까 그냥 비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뭘로 들어가야 돼요? 순경은 비읍으로 들어갔습니다.
갔어야 된다. 이게 15세기의 규칙이겠죠? 이어적기 되고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순경음으로 바뀌는 경우에 이렇게 썼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몇 세기예요? 16세기죠. 16세기에 써있는 걸 봤더니 어떻게 써있어요? 누구러.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어요? 누구러 오며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요 순경음 비읍이 뭘로 바뀌었다는 겁니까? 뭘로 바뀌었죠? 우로 바뀌었다 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15세기 때는 순경음 비읍이 있었고 16세기 가면서 순경음 비읍이 사라졌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이거 한번 써드린 적 있죠. 10원짜리를 들고 밤송이가 많은 산에 올라서 사과를 먹고 씨만 남겼다. 이거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줄을 이렇게 넣었어요. 얘는 15세기 왜 이러죠? 아, 그 홍삼을 먹었더니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힘이 너무 치네. 자, 15세기 때는 잠깐 사용되다가 사라지고요. 16세기 넘어가면서 슬슬 부실부실해지고 있다. 보니까 16세기 넘어가면서 순경음 비읍은 이미 사라져버렸네. 그러니까 여기서 순경음 비읍이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요걸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순경음 비읍은 아예 사라지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우나 우로 바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우로 바뀌는 형태였어요. 자, 누구로 오며 자상하고 이내로 오며 온화하고 어딜며. 자, 어딜며 같은 부분은 따로 그러니까 필기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 이 어딜며는 지금의 뭐와 같습니까? 어질며와 같죠? 그럼 16세기에서도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왜 나한테 손가락질만 하고 대답을 안 하죠? 잠깐만 이거 평소 하고 싶었던 거 한 거 아니에요? 여기 이름 있는데 명칭 모르겠는데. 자, 어질며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딜며라고 했죠. 15세기와 마찬가지로 16세기에 뭐가 적용 안 됐네. 구개음악. 구개음악 적용이 안 됐죠. 네, 여러분들이 어떤 자료가 나와도 디귿과 이가 결합했는데 지읒이나 또는 치읒으로 바뀌지 않았다. 구개음악 적용 안 됐구나. 이거를 바로 떠올리셔야 돼요. 네, 알겠죠? 여러분들 어떤 자료가 나와도 다 맞출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거는 니네만 공부하는 게 아니야. 다른 애도 공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떤 자료가 나오더라도 떠올릴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믿음 있는 아래태 자랑스러운 제자들이 아니겠냐. 아니야? 왜 아무도 동의 안 하는 좋아. 다음.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뒷부분까지는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그 정도, 일단 동그라미 가 부분은 그 정도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동그라미 나를 보실 건데요. 동그라미 나가 좀 더 중요합니다. 유익한 이, 이렇게 네 글자를 메모로 묶으세요. 유익하니라고 하는 것은 저 밑에 현대어플을 봤더니 유익한 것이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것 다음에 주격조사 이가 붙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주격조사 이가 붙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이, 그렇죠. 이라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 다음에 주격조사를 붙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익한 것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 네모친 부분에서 뭐 의존명사 있다 없다 이거는 사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면서 알아야 되는 건 뭘까요? 그래 승범이? 방점은 있잖아. 그러니까 방점이 있는 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딱히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죠. 진짜 중요한 걸 찾아내야 된다니까. 의존 명사가 없었다? 의존명사 있었으니까 이지. 이를 사용했다.
주격 조사로. 아니 내가 아까 말했죠. 이라는 글자 자체가 여기서는 의존 명사 것 또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음에 주격조사 형태가 안 보인다는 내가 아까 말씀드렸고 이게 안 나오네. 15세기와 다른 점 너 눈에 안 보여? 뭐 찾아내는 척 자꾸. 찾았다. 야 찾았다. 야 아닌가? 사우구의 자존심 한번 보여줘. 아 잠깐만. 사우구의 자존심. 이거 아래 아가 같이 쓰는 아래아가 사용되는 건 아니거든. 유요? 누운 법칙. 아니야 이거 아니 뉴야 아니 누가 뉴이카다라 그래. 아니야. 아이고 내가 맞추는 기회를 줬는데 안타깝네요. 자 보세요. 팔정선법. 끊어적기를 있잖아요. 잠깐만. 유익한 이잖아요. 분철. 15세기랑 가자크 찰정이 나온 거예요. 끊어적기라고요. 16세기만 되더라도 끊어적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거 방점 때문에 낀 거 아니에요? 아니야. 방점이 있어도 띄어쓰지 않아요 원래. 다 붙었어요. 네 원래 중세 때는 띄어쓰기가 없어요. 아니 뛰는 데도 있지 않나? 그거는 너희들이 보기 편하게 해주려고 띄게 하는 거지 실제로는 중세 때부터 근대 말 조금 앞선 시절 그때까지는 띄어쓰기가 없어요. 그냥 여기 쫙 씁니다. 그냥 계속 그리고 세로로 썼죠 옛날에 세로로. 뭐야? 세로로 계속 붙였어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항상 넣어야 돼요. 중세 국어 때는 띄어쓰기가 없어. 근대 국어에도 19세기 말에나 띄어쓰기가 조금 나오지 그 전에는 무조건 다 붙였습니다. 민준이 표정 왜 그러죠? 표정이 너무 무시무시한데요? 굉장히 진짜 치고 싶어하는 거예요. 집중을 너무 그렇게 그따구로 한다고요? 알겠어요. 자, 끊어졌게 됐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유익한 것이 세 가지 벗이요. 일단 여기도 끊어졌게 되어 있습니다만 요건 넘어가시고 벗에다가 동그라미 하세요. 바로 나오죠. 바로 나오죠. 뭐죠? 팔정선법. 자, 지금 보시면 팔종선법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여전히 디귿을 쓰고 있다는 거죠. 팔종선법 적용이 됐어요. 가는 사람은 이렇게. 알겠어요? 자, 유익한 이가 세 가지 벗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구 중에 세 가지 유형의 친구들은 좋은 친구고요. 반대로 해로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로운이 메모하세요. 요걸 또 뭘 할 수 있어요? 모음 조화. 모음 조화는 물론 맞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에요. 해로운 일은 해로운이란 말이야. 해로운의 기본 의미 뭐예요? 해롭다죠. 그럼 내가 이제 무슨 말 할 것 같아? 비읍 탈락. 비교육 탈락이라고 하면 안 되고 순경은 비율. 뭐라고요? 다시 한 번요. 순경은 비율. 순경 비율이 상대잖아. 민준이가 민준아 잘했다. 네가 한번 했다. 진짜 민준이가 가끔 한다니까. 할때 한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여기에 관형사형 어미 다시 할게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중세니까 좋았다. 여기가 지금 양성이니까 여기도 이렇게 붙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어적기를 하게 되면 비읍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양성과 양성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으니까 원래 15세기였으면 이렇게 쓰여 있어야 되겠죠? 해, 로, 분 이렇게 무엇이죠? 헤로반 이렇게 써 있어야 된다고. 근데 지금 여기 어떻게 써 있어요? 순경은 비읍이 뭘로 바뀌었어요? 이응. 이응이라고 하면 안 돼요. 오로 바뀌었죠. 문자가 없어요. 오니 그냥 오로 바뀐 거예요. 순경은 비읍이 여기서 오로 바뀌었기 때문에 요 아래아랑 요거랑 결합을 해서 해로온이 되는 거예요. 거기 해로온이라고 써있죠? 순경은 비읍이 오로 바뀌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유익한 것이 세 가지 벗이 있고요. 해로운 것으로 또 세 가지 벗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세 가지 유형의 친구를 사귀어야 되고요. 나머지 세 가지 유형의 친구는 사귀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좋은 것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 좋은 친구는 디카니 바로 아세요? 디카니는 일단 이게 뭐가 지금 뭘 알 수 있죠 우리 여기서? 분철 끊어서 일단 끊어졌기는 이제 눈에 보이긴 하는데 구개만 적용이 안 됐죠. 디칸이니까 직칸으로 바뀌지 않았잖아요. 구개만 적용이 안 됐어요. 그럼 이 직자가 무슨 직자야? 순진 네? 정직 아 그러니까 직이 무슨 직자냐고. 순지가 오를지. 뭐라고요? 오를지. 오를직이요? 오를탈 때. 아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바를지. 아 그것도 괜찮은데 맞을지 곧을 직자예요. 곧다. 그리고 직진 곧게 가면 돼요. 고 스트레이트 곧을 직자입니다. 그러니까 직으로 발음하지 않았죠. 딕이라고 발음하고 딕이라고 썼죠. 그게 아마 적용이 안 됐어요. 자, 그래서 딕한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야?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친구로 해야 된다. 좋았다. 알겠지, 범준아? 아, 범준이래. 내가 뭐. 선생님, 나 섞어버렸다. 승범준. 아, 저 섞어버렸어. 왜 내가 범준이라고 그랬지? 둘 다 그런 거라고 하시죠. 네, 둘 다 부른 거예요, 사실. 네. 일반 자, 정직한 이를 벗하며 신실한 이 걸어가세요. 네, 신실한 이. 여기도 분철 네, 여기도 좀 분철인데요. 신실하다는 것은 이제 성실하고 믿음이 가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신실한 이를 벗하며 다음 또 괄호하세요. 들어온 것 한 이. 요 다섯 글자를 다 괄호하세요. 이 괄호친 부분은 좀 중요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을 그대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써있죠. 강점을 안 썼어요. 이게 지금 16세기입니다. 16세기 국어와 15세기 국어의 차이점을 여기서 한번 찾아볼 수 있어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뭐예요? 분철. 일단 분철을 했다는 건 이건 뭐 너무나 눈에 띄니까 이건 설명 안 할 거예요. 다른 거 한번 찾아보세요. 아래아가 모음 아래하는 뭐야? 아닌가? 여러분들이 잘 봐봐.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15세기와의 차이점을 알면 15세기 국어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15세기 국어의 중심 특징을 떠올리시면 차이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얼른 찾으셔야 쉬는 시간 빨리 드립니다. 빨리 찾아봐! 어? 야 일단 다 해봐. 야 팔동선법. 발전한법 아니 관계없어요. 국의 음악 기획 공부요. 네? 아 기억 공유가 여기서 어디 넣어? 기획 중성 체육 어디에 히읗이 있냐? 저기 한 아 여기 이게 없어. 그러지 마. 어. 순경은 비율. 아이 비율. 아무거나 말하지 마. 아니 순경 비읍은 여기 비읍이 나와야지 받침에 여기 원래 받침에 비읍이 있을 수가 없잖아. 아니 듣더라. 뭐라고요? 중국 종은식품이 동국 정식국에는 한자어에 해당하는 건데 여기 한자가 어디 있어? 한 한은 많다는 뜻의 우리말이에요. 주격조사기. 야 내가 아까부터 말했지 이거는 의존명사라니까 주격조사가 아니라. 뭐해 아까부터 말했잖아. 뭔 아유 진짜 혹시 선우가 한번 말해볼래? 높이면 좁게 보세요. 어? 아 뭐야? 진짜 뭐지? 예진이 뭐라고? 진짜 뭐지? 함정이 있구나. 완전 모음도 좀 자세하게 말해봐요. 내가 모음 정확히 말했는데 누가 말했어? 저도 말해요. 그랬어요? 아 진짜 둘이 말했다고요? 내가 못 들으면 답이 아니에요. 자, 뭐야? 그들 온거 할 때 온이 그 모음 조화로 그게 바뀐 거 아니겠지? 그러면 보세요. 지금 봐봐. 여기는 음성이잖아요. 여기는 양성이잖아요. 잘못됐죠? 네.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은 이제는 모음조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러면 15세기 중세 국어 방식으로 쓰면 이거 어떻게 쓰였어야 됩니까? 어떻게?
발음 좀 천천히 꼭 따박따박 끊어서 해주실래요? 은. 들, 은. 은? 은 아니야. 들은? 안. 언이지. 들언 것. 들몸 잠깐만. 아우 아. 일단 들 이라고 하는 거 틀렸어. 달. 드. 아우. 드죠. 이어적끼리 해야 되니까. 들은 것. 그 다음에 오가 아니라 우니까 들은입니다. 들은 것. 네, 들은 것 이렇게 써야 15세기야. 알겠죠? 좀 어렵죠? 깜깜. 내가 지금 아까부터 말씀드리면 중요한 건 15세기는 이렇게 쓰였다는 얘기는 모음 조화가 철저하게 잘 지켜졌고 이어적기를 했다는 것을 알아두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건 16세기예요. 자, 그래서 들은 것이 많은 사람은 뭡니까? 박식하고. 네, 아, 이거는 좀 마음에 드는데? 야, 지금까지 수업에 한 번도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오늘 좀 마음에 들어요. 오늘 좀. 이제부터인가 이제? 너의 어떤 능력이 이제부터 나오는 건가? 기말 점수. 기말 점수로 보여주겠습니까? 네. 아, 기대가 되는데요. 기말 점수 하셔야 돼. 앞자리가 그럼 얼마 정도 나올 수 있습니까? 선생님 연습하겠어요. 그 앞자리가 3이에요? 2는 너무했다. 8. 우리 애가 중1이야. 2는 좀 심했잖아, 좀. 8. 8? 7. 그럼 내 나이가 8이야? 내 나이가 8로 시작해? 뒷자리. 아, 뒷자리가 8. 7. 어? 7로 타고 봅시다. 뭘 타협을, 내 나이를 왜 네가 타협을 해? 80 이상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 70 이상. 아니, 왜 자신 있었잖아. 70 좀 빡센 것 같아요. 앞자리 8. 할 수 있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믿음직하고 박학다식한 그런 친구를 못하면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겁니다. 자, 그럼 쉬는 시간. 먹어. 우리 좀 문이 아예 닫다. 아이고, 빨리 자, 빨리 자. 우진아, 이따 뵈라.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나 한 번.